안녕하세요. 경희연경원의원 원장 엄마 한의사 박현경입니다. 오늘은 사마귀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사마귀는 아마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많이 보이는 데가 아이들 손톱이나 발톱 그 옆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마귀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사마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마귀라는 녀석은 HPV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마귀는 전염이 되는 질환이고 생각보다 전염이 잘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사마귀인지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사마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상성 사마귀. 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마귀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 발톱 옆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마귀. 그리고 이게 또 얼굴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코 속, 귀 속 이런 데도 사마귀가 생겨요. 그런데 덩어리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심상성 사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 손톱이나 발톱 쪽에 사마귀가 생기면서 손발톱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톱 안쪽으로 사마귀가 자라면서 파고들어요. 그러면 손톱이 변형이 되면서 한 반쪽 정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사마귀가 치료가 되면 손발톱이 변형된 것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다면 변형된 게 돌아오니까 혹시라도 사마귀 때문에 손발톱의 변형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정 족저 사마귀예요. 말 그대로 수장, 손바닥, 족저, 발바닥, 사마귀. 그래서 손바닥이랑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손바닥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많이 눌려있죠. 뭘 많이 잡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발바닥에도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티눈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발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해서 이거 티눈인가 하고 놔뒀다가 사마귀가 퍼져서 발바닥에 이제 큰 사마귀가 잡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마귀 개수가 늘어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마귀랑 티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법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마귀는 아까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티눈은 그냥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감염이 아닙니다. 즉 전염도 안 되고 옮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피부 표면, 표피세포에서 우리 피부는 계속 탈락되고 생성되고 탈락되고 생성되고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것 자체는 증식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이상 증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포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볼록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귀라는 애들은 세포가 증식하려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어디서 영양 공급을 받냐면 혈관에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눈이랑 사마귀는 살짝 그 굳은 살처럼 된 데를 깎아보면 사마귀는 점점점점점 까만색으로 점이 보여요. 혹은 티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티눈은 그냥 굳은 살이 보여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는 좀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티눈인 것 같았는데 개수가 늘어나고 커지고 한다면 한번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 편평사마귀가 있는데 이 편평사마귀라는 건 우리가 사마귀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귀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발바닥에 크게 잡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 편평사마귀는 그냥 점 같아요.
그냥 갈색, 옅은 갈색의 아주 조그만 점들이 좁쌀처럼 이렇게 막 나 있어요. 주로 얼굴, 목 이런 데 잘 생기고요. 때로는 뭐 빨간색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냥 살색으로 생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게 쫙 퍼지고 난 후에 뭐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있지? 하고 그제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계속 진료를 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흔적사마귀가 한두 개로 오는 분들은 없어요. 대체로 진짜 막 수백 개, 뭐 얼굴, 목, 이렇게 뭐 몸통 이런 데 이제 수백 개가 쫙 퍼져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하는데도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네 번째, 네, 성기사마귀, 생식기사마귀. 우리가 흔히 곤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콘딜로만 라는 영어로는 콘딜로마기 때문에 곤지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기사마귀 역시 HPV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부위가 생식기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생식기 쪽에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귀두나 포피 쪽에 생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 외음부에 주로 잘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처음에는 좁쌀처럼 굉장히 작게 생깁니다. 뾰루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뾰루지인가 뭐가 있네? 오돌도돌한 게 있네? 하고 놔두다 보면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뭉쳐지고 하면서 이게 약간 포도송이처럼 혹은 그 컬리플라워 있죠. 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쫙 퍼지면 아무래도 그 생식기 쪽 피부는 점막은 약하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더 커지기도 하고 감염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마귀들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마귀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사마귀 생긴 보통 많이 하는 게 레이저 그리고 냉동치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고 뭐 레이저 몇 번 했고 냉동 몇 번 했고 했는데도 사마귀가 계속 생기고 더 커지고 막 퍼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마귀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마귀가 걸린 환자분 자체의 피부 면역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방치료예요.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마귀 바이러스를 피부에서 몰아낼 수 있게 내 몸을 세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계속 아직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 앞에서 콜록콜록 기침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코로나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해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낫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프고 후유증도 계속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의 면역력의 차이거든요.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사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내 피부의 면역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면 잘 옮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치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면역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다. 특히나 뭐 피부질환 같은 거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저질환,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렇게 피부 면역 균형이 깨어져 있는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잘 안 낫습니다. 그러면 일단 깨진 피부 균형을 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피부에서 사마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도록 외치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먼저 피부 면역 균형을 돌려줄 수 있는 개개인에 맞춘 한약 처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치 치료가 들어가요. 사마귀의 모양, 크기, 종류에 따라서 뜸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침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약침 치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치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용제를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방 연고를 도포하고
사마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그로 인해 사마귀 바이러스 억제를 하고 피부 재생을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치료가 쭉 이어져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발 없이 나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귀가 의심이 되거나 혹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픈 치료가 조금 걱정이 되거나, 혹은 사마귀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고 있다면 한의원에 들러서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